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에입니다. 오늘은 중동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움직임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몇 달간 우리는 다양한 움직임과 발언 등 개별 조각들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위스 다보스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값비싼 정장들과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말이죠. 걸프만의 바다 위에서는 항공모함 갑판에서 전투기 엔진이 예열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것과 이란 앞바다에 해군력을 집결시키는 것이 단순한 일정상의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분석을 끝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건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앞으로 며칠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보스부터 시작하죠. 이 회의에서는 세계 지도자들이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모여서 각자에게 유리한 대로 자신의 미래를 제시합니다. 모두가 함께 기계장치를 조금씩 조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네, 맞아요. 도널드 트럼프는 가자 평화위원회 공식 설립 행사를 시작했지만 이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름이 가자를 완전히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원만 남아 있습니다. 이해하려면 작은 글씨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의 20개 조항 평화 계획 중 9번째 항목으로 조용히 탄생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이 위원회가 모호하게 과도기 기구로 설명되었지만 어제 다보스에서 서명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이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위원회는 자체 헌장에 따라 전 세계의 어떤 분쟁에서도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영구적인 국제기구로 변모했습니다. 유엔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역할을 대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로 이 점을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이 위원회의 종신회장으로서 영구의석을 얻기 위해 입장료로 10억 달러가 필요한 독점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원 명단은요. 이것은 지정학적 대지진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 지역의 중심에서 이 모든 갈등이 시작된 주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서명했는지 보세요. 헝가리, 벨라루스, 그리고 중요한 사실로 8개의 이슬람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건 소문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 요르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터키와 이집트처럼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던 나라들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주도한 구조 아래에서 한 줄로 서게 되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한 압박은 공개적이고 명백했습니다. 침묵하던 리야드도 결국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일부 유럽 외교관들까지 얼어붙게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소에 실용주의를 발휘해 트럼프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당화했습니다. 나는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기들만 초대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반반 유엔의 시나리오입니다. 한편 프랑스와 영국은 아니요 또는 두고 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황러 14세가 있는 바티칸은 숙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무기와 자금을 가진 세력들과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이 위원회 내에는 더 작고 강력한 조직인 가자 집행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바로 이번 금요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기가 진정한 지휘 중심지입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연말까지 가자지구 관리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27명이 그 비공개 집행위원회에 앉아 있습니다. 미국,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터키와 카타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은 국경 보호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악마 같은 상황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단의 주요 이념적 후원자들과 같은 집행 테이블에 앉는 것은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이스라엘이 터키와 카타르의 독자적 행동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미국이 주도하는 구조에 묶어두지만 동시에 앞으로 2년 동안 가자지구의 재건과 통치에 대해 정당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이에 대해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감시하는 노란 선 뒤에 몰려있는 하마스에 대해서요. 다보스에서 최후 통첩이 울렸습니다. 단순한 외교 제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단호했습니다. 마지막 인질이 석방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가자지구의 군사적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서명식에서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마치 최후의 심판처럼 들리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들의 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없는 협상이나 불안정한 휴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인질들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가자지구 테러리스트들에게 양자택일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위원회가 감독하는 완전한 비무장화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완전한 소멸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구독할 수 없거나 구독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고 댓글을 남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여러분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구독 버튼이 보이는지 심지어 본인이 구독 중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구독 중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타냐후가 협상에서 원하는 건 뭘까요? 현실 정치 논리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합류해 제도적 접근 권한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결정이 카이로나 앙카라에서 이스라엘과 상의 없이 이루어지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르도안 앞에서 비무장화와 감시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하는 내부에 있는 것이 밖에서 명령만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합류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트럼프 독트린에 완전히 동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외교적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주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정 내부의 목소리와 외부 비평가들은 엄청난 위험을 지적합니다. 선례는 무엇일까요? 오늘 국제기구가 가자지구를 관리하는 걸 받아들이면 앞으로 어떤 논리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내일 그 동일한 기구가 이스라엘의 이익을 이유로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적용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팔레스타인 분쟁을 국제화하는 것과 같으며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선의를 갖지 않은 세력들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민간 행정의 열쇠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다우스에서 잉크가 마르는 사이 군사적 관심은 이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역사에 많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권이 왜 떨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다가오고 있는 항공모함들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정권은 아직도 런 아센덴테 작전과 피해 결혼식 공격에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들에서 이란의 안보 수뇌부는 사실상 참수당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신뢰하던 장군들과 고문들은 제거당했습니다. 현재 하메네이, 트럼프가 병자라 부른 86세 남성은 충성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테헤란에서의 의사결정은 불규칙하고 혼란스러워졌으며 79년 혁명 당시와 비슷해졌습니다. 여기에 내부 압박까지 더해집니다. 이미 4,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시위가 계속되며 정권과 더 밀접히 연관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숫자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1월 8일부터 이어진 인터넷 차단도 있습니다. 정권은 지금 궁지에 몰린 상처 입은 짐승과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자면 지난 영상 후 많은 분들이 왜 사실을 명확히 말하지 않느냐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정권이 세상에 없는 이들에게 한 일은요, 간단합니다. 여기선 말 못해요.
차단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 제 어휘를 아주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에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역사는 이런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1988년 아야톨라 정권은 이라크와의 휴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유명하게도 그것을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날 트럼프의 전략은 하메네이를 다시 한번 그 잔을 마시게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완전한 파괴 위협 아래에서 협상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위협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봅시다. 오늘날 미국은 이 지역의 병력 집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 1-2주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어도 그 정도입니다. 이 지역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에이브러햄 링컨호 등 세계 항공모함 전단이 조용히 작전 중이며 오늘부터 신호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F 스트라이크 이글 편대가 배치되어 있고 추가로 3만 명의 병력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항공편을 통해 이 지역의 여러 기지에 도착한 엄청난 양의 무기와 군수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지원군과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안보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참모총장 ER 사미르는 단순히 한 공군기지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네바틴에서 FXXV 전투기 부대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나눈 내용도 있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탑재한 새로운 아디르 전투기 세대가 이 부대에 추가로 도착했고 이제 총 48대의 최신형 전투기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사미르가 조종사들에게 6월 이란과 12일 전쟁 중 활약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최신 방공 시스템을 상대로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조종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미르가 이스라엘이 기습전과 강력한 공격에 대비되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이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란의 즉각적인 보복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대를 상대로 즉시 공격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저와 함께 모든 점을 연결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는 다보스에서 평화회의를 조직하고 입장료로 10억 달러를 받으며 이스라엘을 자리에 앉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와 함께입니다. 동시에 그는 최근 최대 규모 해군 함대를 이란 앞바다에 배치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군사위원회는 정치적 억제 구조입니다. 적어도 전략 분석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만약 정권 교체나 새로운 핵협정을 강요하기 위해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주요 순위파 세력들이 이미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옛 질서를 무너뜨리기 전에 그들에게 새로운 질서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외교는 철저히 보호되며 그 영향력은 걸프 지역 해방을 준비합니다. 우리 모두 이 지역의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봅시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저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소음이 있지만 깊은 군사적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하고 가세요. 그래야 제가 새 영상을 올릴 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